페이지요 106이요 공동 소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소유요. 그다음 문제집은요. 문제 페이지요. 문제 페이지 220이요. 이렇게요. 자 보면 이제 우리가 공동 소유라고 나와 있잖아요. 공동 소유는 먼저 공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합유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총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공유라고 하는 것은 로마법상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니까 개인주의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이것은 이 두 가지는요, 단체성이 있죠. 단체성이 있는데요. 이건 약하고요. 여기는 단체성이 아주 강해요. 단체성이 아주 강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뭐다? 상속재산이죠. 상속재산의 경우이고요. 여기는 뭐다? 뭐죠? 조합이죠. 여러분, 조합이라는 게 뭐죠?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죠, 사업. 알았죠? 그 다음에요, 총유는요, 교회하고, 종종하고, 재건축 조합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상속재산이죠. 공유는 뭘 가지고 있다? 지분이 있죠. 자기 몫이요. 여기도 당연히 지분이 있죠. 그런데 여기는요, 뭐가 없다? 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분이 있으니까, 이 지분은요, 개인주의니까 지분 처분의 자유.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어요. 지분 처분의 자유,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문제는 지분을 처분할 때 타공유자의 뭐가 없어?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합의는요, 지분 처분을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그런데 여기는요, 지분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분이 없죠? 지분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정관이나 또는요, 규약에 의해서만 해요. 다른 것은 절대로 안 돼. 정관이나 규약이 말고 이게 없으면 또 뭘 한다? 사원총회 결의요. 사원총회 결의로 해야 돼요. 사원총회 결의도 없이 뭐죠? 이 재산을 처분하죠. 재산 처분 행위는 이것은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무슨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표현대리 있죠.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어. 표현대리는 다른 것은 다 갖췄는데 대리권만 없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요, 그 자체가 무효가 되니까 표현대리란 말이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사원총회 있다고 해서 그럼 어떡한다? 대표자 개인명의는 절대로 안 돼요. 여기는 구성원 전원, 구성원 전원의 명의로 하든지, 구성원 전원, 전부가 하든지, 구성원 전원, 그러면 또 전원으로 하든지,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구성원 전체가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체 명의라든지, 단체 이름으로 해야지 개인명은 절대로 안 돼요. 대표자 개인은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소송을 하든지 등기하든지, 그때는 반드시 항상 총유는 단체성이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단체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또는 단체 이름을 하든지. 그 다음에 여기는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있죠.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요. 분할 청구권이 있고요. 언제든지 분할을요, 청구는요, 각자가 하는 거예요. 각자가 분할 협의요. 협의는요, 전원이 참가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면 안 돼요. 여기는요, 합의로 분할 청구는 없어요. 그럼 조합이 해산이 되죠. 해산이 되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유물 분할에 준해서 여기서 분할을 할 수가 있어요. 알았죠? 해산이 되면은, 조합이 해산되면 합의 관계가 종료가 된단 말이죠. 그때는 가능해.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 여기서는요. 먼저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 부분이 시험에 하나 나오고요. 이 부분이요. 그럼 여기는요, 먼저 둘 다 지분을 가지고 있다 공통이죠. 여기서가 다르잖아요. 여기서가 둘이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공유 지분을 처분할 때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합의 지분은 각자가 처분한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 위에, 맨 위에 그림 한번 봐봐요. 공유, 그래가지고 뭐라 나왔죠? 상속재산, 조합, 그 다음에 종중교회. 이렇게 나와 있죠? 알겠죠? 그래서 그 그림을 위에 잘 보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림이요. 그 다음에요. 이런 뭐냐면, 오른쪽에 여러분요, 합유라고 하는 거 봐봐. 합의가 뭐죠? 우리 여러 사람이 모여서 사업을 하는 게 합의라고 하죠. 1번, 두 사람이 건축업을 동업이 바로 뭐죠? 공동으로 사업이죠? 합유죠? 등기부에 줄고 합유자 명의를 기재, 합유자. 옆줄 긋고 지분 등기 X요. 합유는 지분을 등기한 게 아니에요. 무슨 등기한다? 합유자, 사람을 등기하는 것이고, 바로 밑에요. 합유라고 하는 취지를 기재를 해야 돼. 그러니까 합의란 취지를 기재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이건 마음대로 누구 한다든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만드는 거죠. 지분을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합유 지분을 합유자의 지위를 이전받으려면 전원의 동의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죠. 4번요. 조합원의 지위는 약정이 없는 한 줄고 상속 안 돼. 합유는 상속이 원래 안 돼. 5번요. 합유 지분을 포기하죠. 한 사람의 지분을 포기했어. 그럼 그 사람은 합유 관계에서 빠져나가죠. 그럼 그 사람의 지분은 어떻게 한다? 다른 사람한테 균분하게 귀속이 돼. 합유물이죠. 물에 관한 소송이죠. 합유물 공동으로 해야 돼. 7번요. 합유 재산을 합유자 1인 명의로 보존 등기죠. 아까 말했죠. 합유는 지분 등기하지 않지만 합유자 전원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한 사람의 이름으로 전체가 등기돼 있어. 그럼 그것은 무효가 돼. 왜냐하면 명의상하고 비슷해서 무효가 돼. 합유물의 처분하고 합유 지분 처분, 합유물 줄 긋고 지분 줄 긋고 합유물이나 합유 지분이나 둘 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그럼요. 우리 합유에서 보존행위는 누가 한다? 보존? 그건 각자 누가 똑같다 써. 거기다가 공유하고 동일. 공유. 왜요? 둘 다 뭐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보존행위는 각자가 하고 이용과 계량은 과반수 지분으로 해요. 알겠죠? 그것은 공유하고 똑같아요. 왜?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밑에 총유 봐봐요. 총유. 총유는 여러분 교회인데요. 교회의 분열이 인정 안 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교인 중에서 일부가요. 교회를 빠져나가. 알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아웃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재산을 눕게 돼요. 아무리 빠져나간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교회 재산을 눕게 된다. 남아있는 교인들이 총유한 거예요. 총유. 여전히 뭐가 없다? 자기 목 지분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분열시 잔존 교인들의 총유가 돼. 재산은요. 교단을 변경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순복음 교단에서 장로교 교단으로 바꾸겠다 이 말이죠. 그럼 뭘 바꿔야 돼요? 교의를 바꿔야 돼요? 정관을 바꿔야 돼요? 정관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정관을 바꾸려면 우리 민법에 얼마로 되어 있다? 3분의 2라고 되어 있어. 3분의 2. 교단을 변경할 때 알죠? 3분의 2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합유하고 총유는 우리가 좀 이따가요 문제를 가지고 한번 보면 되는데 이건 지금 한번 볼까요? 여러분요. 합유를 어디로 보시냐면 페이지 여러분요 232페이지 한번 봐봐요. 문제집 232요. 여러분 문제집이요 232페이지 여러분 지금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봐. 330이요.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나요? 그렇게 나와 있어? 자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합유 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하죠. 줄과 1인이 단독 명의 그 다음에 보존등기 아까 뭐라 그랬어?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232페이지 232. 자 2번은요 합유물에 대한 보존이죠. 보존. 아까 이건 뭐가 똑같아? 공유하고 똑같아. 보존은 누가 한다? 각자가 해. 3번은요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죠. 사망 아까 말했죠. 사망하면 상속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약정이 없으면 줄과 특약이 없는 한 써. 거기다가 상속 X 상속이 안 돼요. 그런데요 잔존 합의자가 2명 이상이죠. 그러면 두 사람의 합의로 기속되고 그 다음에 4번요 부동산에 대한 합유 지분을 포기하죠. 합유 지분을 포기하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 등기. 그다음 조합자가 해산되죠. 해산되면 합유는 종료가 되죠. 조합제 해산 줄 것이고 종료 줄 것이고 서 공유물 분할의 에에 따라 공유물 분할의 에에 따라서 합유물 분할 이렇게 합유물을 분할한다 이 말이죠. 공유물 분할의 에에 따라서 공유 분할하고 똑같이 합유물을 분할한다 이런 말이죠. 이건 지금 됐어요? 자 331번 봐봐. 옳지 않은 건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뭐하지 못한다? 청구하지 못한다. 합유물의 분할은 청구를 못해요. 자 그 다음에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뭐를 처분을 못한다? 전원의 동의 거기만 주고 동의 지분 처분 동의 없으면 처분 못해. 조합자가 해산 양도가 되면 합유는 종료가 돼. 종료가 되면 뭐를 한다고 그랬죠? 합유물 분할을 한다. 분할. 4번 합유자는 합유물에 관하여 종료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원인 무효 줄거 무효 동그라미 보존행위죠. 합유는 뭐죠? 각자 지분을 가지고 있죠.
보조령이 누가 한다? 각자가 말소로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5번요. 부동산의 합의자 중 일부가 사망하죠. 합의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사망한 합의자의 상속인은 승계한다 못한다? 못한다. 합의는 승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333 봐봐. 1번 합의 지분의 처분에는 합의자 뭐를 요한다? 전원의 동의. 전원의 동의. 지분뿐만 아니라 합의물을 처분할 때도 전원의 동의. 2번 법이라는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단독으로 총유 재산 보존. 단독 줄을 그시고 총유는 단독이란 말이 없어. 총유는 반드시 단체가 전면에 나타나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구성원 전원이나 단체 명의로, 구성원 전원이나 단체 명의로 이렇게. 자, 3번은요.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하죠. 그러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만다 귀속, 그걸 뭐란다? 지분의 탄력성이다 이렇게. 자, 4번요. 갑하고 을이 각각 3분의 2, 3분의 1 지분을 공유하는 토지를 줄고 갑이 배타적으로 사용수익, 이런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을 뭐란다? 점유라고 그래. 그래 지금 갑의 지분은 얼마죠? 3분의 2, 3분의 1을 뭐라 한다? 과반수. 을은 갑에게 공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 엽실고서 3분의 1만큼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5번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정관 규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가 사원총회 결의 없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원총회 결의 없이 처분 줄고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표현대리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죠 지금? 자, 하나만 더 풀어봐. 334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죠. 총유물. 그럼 봐봐. 우리가요 총유물은 총유동그라미하고 지분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총유는 무조건 정관이나 규약 또는 사원총회 결의예요. 왜? 지분이 없으니까. 정관이나 규약 또는 사원총회 결의예요. 그래서 보면 사원총회 결의에 의하여 할 수 있다. 2번요.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는 사원의 지위를 상실하면 함께 뭐가 된다? 상실되고 옆줄고서 취득하면 취득한다 이렇게. 상실하면 상실되고 취득하면 취득한다 이렇게. 자, 3번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알겠죠? 줄과 거기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또는 구성원 전원이 한다.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전원이 할 수 있다. 똑같죠? 사단 또는 구성원 전원. 총유재산 소송은 대표자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안 된다고. 개인은 절대로 안 된다고. 알겠죠? 335 총유. 종중이 그 총유 재산에 대한 보존이 뭐 필요 없어. 무조건 총유는 뭐로 한다? 정관이나 규약 또는 사원총회 결의다. 정관이나 규약 또는 사원총회 결의다. 2번 교회가 교단에서 탈 때 교단 얼마에 동의해서 돼? 3분의 2. 3번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죠. 나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종전 교회 재산은 눕게 된다. 잔존. 남아있는 교인들의 총유. 그래서 맨 끝에 줄고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 틀렸어. 분열 당시 교인이 아니고 뭐다? 잔존 교인들의 총유. 잔존 교인들의 총유 이렇게. 4번 비법인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 채무를 보증 줄고 금전 채무를 보증 이퀄 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의무 부담 행위이지 처분행위 X 처분행위가 아니죠. 의무를 부담하는 거죠. 보증을 쓴다는 것은. 자, 5번은요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죠. 우리 이것을 뭐라 한다? 총유라고 하죠. 뭐라 한다? 총유. 이렇게 총유. 법인 아닌 사단, 총유. 법인 아닌 사단이 뭐가 있다? 종중교회. 이런 봐봐. 법인 아닌 사단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법인 아닌 사단이란 말이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조합을, 어디가, 법인을 만들죠. 법인을 만들면 먼저 발기인이 있어야 돼요. 발기인. 그러니까 발기인 조합이 있어야 돼. 발기인 조합, 이렇게요. 그럼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모봉수 선생님 아들내미, 알겠죠? 아들내미가요, 발기인을 다 박기인으로 다 바꿔놔가지고, 나중에 책이 나왔는데 다 박기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박기인하고 발기인하고 이게 비슷해가지고 눈에 안 보여. 교정을 못했어요. 책이 나왔는데 다 박기인으로 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발기인으로 해가지고 써졌는데 왜 박기인이냐 했더니 그 집 아들내미가 그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오디를 쳤거든요. 오디를 엄청 잘 썼어요. 얘가요. 둘째가. 근데 걔가요, 내 이름이 바뀌니까 잘못된 줄 알고요, 발기인을 박기인으로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책이에요, 다 발기인으로 나온 거예요. 알겠죠? 박기인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 여기서 정관을 작성해요. 정관을 작성. 그 다음에 뭘 한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주무관청의 허가요.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얼마나 설립 등기를 해요. 설립 등기요. 그걸 설립 등기하죠. 설립 등기하면 이때부터 이제 법인이라고 그래요. 법이니까 이것은 뭐란다? 권리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권리 능력. 자, 그럼 봐봐요. 우리 자연인으로 말하면, 우리 자연인으로 말하면 여기를 말한다. 여기를 출생했다고 얘기해요. 출생. 자연인으로 말하면 여기를 우리는 출생했다. 이렇게 얘기해. 애가요, 임신한 데서 출생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를 봐봐요. 여기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정관 작성하죠? 정관 작성부터 여기까지를 말한다. 우리 자연인으로 말하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임신기간이라고 하죠. 임신기간. 자연인으로 말하면. 알겠죠? 임신했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것을 이제 뭐냐면 법인인데 아직은 법인이 아니다. 이 말이지. 뭐를 안 했으니까요? 등기를 하기 전이니까요. 지금 권리능력이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 한다? 여기서 뭐라 한다? 권리 능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다. 또는요, 재단법인이다. 이렇게 얘기해. 권리 능력이 없다. 알겠죠? 그러니까 아직 법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뭐란다? 비법인 사단이다. 비법인 재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우리가 임신 중에 있을 때는요, 뭐란다? 그것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죠. 임신 중에 있는 아이는 생명체일 뿐이에요. 알죠? 사람이 아니라고요. 뭐래야? 출생을 해야지 권리 능력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생하기 전이죠. 출생하기 전까지 이것을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계속 뭐가 나오죠? 법인 아닌 사단이, 비법인 사단이. 그래 봐봐. 335는요, 그냥 쓰려면 다 쓰든지 비법인 사단이라고 했다가, 5번에서는요,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했다가. 지금 이런, 그렇게 돼 있나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비가 아니라는 말이지. 아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아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라 비법인 사단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들어진 과정에서 아직 등기를 해야지 법인이 되는데 등기하기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지금? 자, 그렇게. 자, 그럼 다시 여기를 한번 봐봐요. 자, 이제 보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공유에서 지분을 알아야 되죠? 갑의 지분은 3분의 2고, 을의 지분은 3분의 1이에요. 우리는 먼저 여기서 일권주의잖아요.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소유자가 몇 명처럼 보여요? 2명처럼 보이죠. 그런데 지분이라는 것은 무조건 다 더해. 지분은 다 더하면 뭐가 된다? 1이죠. 여기서 뭐란다? 한 개의 뭐라 한다? 소유권이다. 이렇게. 그것을 한 개의 소유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소유권이 지금 몇 개죠? 한 개죠. 한 개의 소유권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불량적이죠. 양으로 나누어졌죠. 불량적이 뭐다? 일부분이다. 이렇게. 일부분 한 조각이다. 이 말이죠. 양으로 나눠진 것 한 조각이다. 이렇게. 한 조각. 양으로 나눠진 것의 일부다. 이 말이죠. 그 일부가 뭐다? 3분의 1이죠. 3분의 1을 뭐란다? 이것을 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분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분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먼저 지분은요, 공유의 등기를 해요. 공유의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다? 지분의 등기를 해요. 지분의 등기. 그런데 등기가 되지 않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사실 여러분요, 공유에서는 등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공유에서 만약에 등기를 신청하잖아요. 등기 신청하면 처음부터 공유의 경우는 처음에 등기 신청할 때 지분의 비율을 정하도록 돼 있어. 세 사람이 같이 등기가 왔어? 그럼 지분이 얼마인가를 정해야 되고, 지분이 정해지지 않으면 등기 접수를 자체를 안 해요. 알겠죠? 그걸 기각한다고 그래. 각하한다고 그래. 처음부터 그냥 각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등기 서류를 접수하지 않는다고요. 처음부터. 알겠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 공무원이요.
그날따라 가지고 뭐죠? 그 글씨가 안 보이거나 그렇지 않는 한 일단 무조건 뭘 해야 돼요? 무조건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법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한 법조문 이름 가져오셨어요, 여기요? 법조문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그 법조문에 보면 몇 조냐면요. 페이지요. 법조문 페이지 21페이지 보면 262조 다 있나? 262조? 그냥 보기만 해. 262조 봤어요? 262조 뭐라 났다? 1항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될 때는 공유를 하는데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때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때의 균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동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요. 왜요? 부동산은 반드시 뭐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부동산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아무 말이 없으면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다? 실질적으로는 뭐가 된다? 그것은 동산에만 해당하는 말이다 이 말이죠. 왜? 부동산에는 언제나 뭐가 된다? 등기를 해야 되니까 이란 말이죠. 자, 그럼요 271조 한번 봐봐. 271조 271조 보면 뭐라 나왔어요? 물건의 합의라고 되어 있어요. 법률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줄고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 조합으로서 그것을 합유라고 그래요. 합유 알겠죠? 그 다음에 합유자의 권리는 줄고 합유물 전부에 미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항 보면 합유에 관해서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는 다음 제3조에 의한다. 알겠죠? 272조는요. 합유물을 줄고요. 처분, 변경, 합유물 동그라미 앞에 처분이나 변경할 때 누가 있어야 돼? 전원의 동의. 그런데 보존 동그라미 보존 누가 한다? 각자. 그 다음에 1항은요. 273조의 1항은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줄고 전원의 동의까지만 줄고 그 다음에 지분을 처분 거기만 줄고 그러니까 합유 지분을 처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아까 말했죠? 합유물을 처분하거나 합유 지분을 처분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 전원의 동의 이렇게요. 합유자는 뭐를 청구 못해?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줄고 합유자는 분할 청구 못해. 그런데 언제였어? 조합이 해산되면 조합이 해산되면 분할 가능 이렇게 분할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이거 274조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274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합유는 조합체가 해산 합유물 양도 그 다음에 종료가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전항의 경우 뭐예요? 전항 해산이나 양도가 되면 이 말이죠. 합유물 분할에 대해서는 뭐하고 똑같다고 되어 있죠? 공유물 분할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과 똑같이 분할할 수 있다. 아까 이거 다 얘기했었죠? 여기까지 딱 끊어. 여기까지가 합유고 그 다음에 이제 총류로 봐. 법인 아닌 사단 또 나왔죠? 법인 아닌 사단. 다른 말로 뭐다 써?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을 뭐라고 표현한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렇게. 사원이 집 앞에서 물건을 소유할 때는 총류죠. 총류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줄고 정관 기타 계약 계약을 뭐란다? 규약이라고 그래. 규약 그것 빼고 다음에 2조 봐봐요. 관리처분 줄고 관리처분을 어떻게 한다고? 사원총회. 그 다음에 각 사원은 맨 끝에 총유물을 사용하고 말 수 있다, 수익할 수 있다. 각 사원은. 그 다음에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 의무는 어떻게 한다고? 사원 지위를 뭐라면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한다 이렇게 되죠. 만약에 내가요 오늘 A라는 교회에 등록하면 나는 오늘부터 그 교회 교인이 되고요, B라는 사람이 그 교회에서 나오죠. 그럼 그 사람은 오늘부터 그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그래 취득함으로써 취득하고 상실함으로써 뭘 한다? 상실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나머지는 다 필요 없고요. 그래 이런 보면 총유의 경우는 뭐다? 총유는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고요. 그다음에 그것 빼고는요 1항 같은 거 보면 총유물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때는 뭘 한다? 사원총회 결의로 하고 각 사원은 정관 기타 규약에 쫓아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총력 합의 이건 법조문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최근에 이제 합의로 나왔는데 아직 총유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이제 보면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그러니까 봤죠? 방금요? 등기 봤죠? 그냥 좀 뭐죠? 지분은 균등하게 추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실제 지분하고요, 그다음에 등기부상 지분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실제 지분이 얼마죠? 갑의 지분은요 3분의 2고요, 의뢰의 지분이 3분의 1이에요. 그런데 등기상요, 갑의 지분은 3분의 1이고 의뢰의 지분이 3분의 2, 이렇게 지분이 잘못 등기될 수 있죠. 이런 경우 어떻게 된다? 이런 경우는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실제 지분으로 가고요, 제3자가 봤을 때는 뭐로 가요? 등기부상 지분으로 가. 제3자가 봤을 때 갑하고 을은 어떻게 가요? 실제 지분으로. 갑하고 을은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 지분을 공유물 분할해요. 그럼 만약에 공유물을 분할을 하죠, 공유물을 분할할 때는 실제 지분으로 분할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또 여기서 뭐가 있냐면 지분 비율이죠. 지분 비율에 따라서 뭘 할 수 있냐?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해요. 권리와 의무. 그러니까 비용 부담 같은 것이 다 의무죠. 지분의 비율로.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몇 년 이상이요? 1년 이상. 1년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죠? 그럼 그 사람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어. 그 사람의 지분을 내가 매수해버릴, 사버릴 수 있단 말이죠. 지분 매수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요, 지분의 탄력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분의 탄력성이라는 건 뭐냐? 만약에 갑의 지분이 3분의 1이고요, 의뢰의 지분이 3분의 1이고 병의 지분이 3분의 1인데 병이 사망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상속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소유권은요, 완전한 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 완전한 일이요.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병이 사망하면은 병의 지분은 갑하고 을한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갑하고 을한테. 알겠죠?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갑하고 을한테.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이 지금 얼마가 되고 2분의 1이 되고, 이 사람 얼마 돼? 2분의 1이 되죠. 또 우리 사망했는데 또 상속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3분의 1이요, 2분의 1이요, 이 갑의 2분의 1로 포함돼. 그럼 얼마가 된다? 1이 되죠. 1. 그래서 완전한 1이 된 상태에서 갑이 사망해. 또 상속인이 없어? 그럼 그때 어디로 간다? 국가로 가는 거예요. 그걸 지분의 탄력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지분의 탄력성.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이제 보면 지분 공유의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강의 노트 지금 보고 있죠? 106페이지. 실제 지분하고 등기상 지분이 다르죠? 그럼 뭐로 간다? 실제 지분에서 공유물을 뭐라고? 분할한다. 분할. 그 다음에 지분에는 권리와 뭐가 있다? 의무가 있고, 몇 년 이상?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죠? 그럼 그 사람의 지분을 사버릴 수 있어. 그런데요, 뭐죠? 한 사람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거나 지분을 포기하죠. 그럼 그 사람의 지분은 타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기속한다. 그것을 뭐라 한다? 지분의 탄력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분의 탄력성, 이렇게. 그럼 죄송한데요, 여기 법정을 한번 다시 한번 봐봐. 법정을 어디로 보시냐? 266하고 267 두 조로 보는 거예요. 266하고 267. 266조는 뭐라고 되어 있죠? 공유자는 지분의 비율 줄고, 지분의 비율, 맨 끝에요, 관리비용 그타 동그라미 의무 부담이에요. 266조 지분 비율로 의무를 부담해. 그런데 이 양 봐봐. 몇 년 이상? 1년 이상 의무 이행을 지체하죠. 그럼 그 사람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어. 지분 동그라미 매수 동그라미, 이것을 지분 매수 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해. 지분 매수 청구권. 267조요. 267조. 7조는 뭐라고 했죠 지금요? 공유자가 지분을 뭐하거나 포기 동그라미 상속인 없이 사망. 그러면 그 지분을 누구한테 간다? 다른 공유자에게 줄고 지분의 비율로 귀속, 이렇게 지분의 비율로 기속한다. 그걸 뭐라 한다? 지분의 뭐라 한다? 탄력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그 후에요, 263조부터 265조까지 봐. 지금 다른 데 하지 말고. 됐죠 지금? 자, 지금 우리는 이제 보면 지금 뭐라고 됐어? 거기 다 하나같이 제목 앞에 뭐가 붙어 있어? 264, 265, 266 그 앞에 다 무슨 말이 붙었어? 공유물 그게 안 붙었어요? 돼 있죠? 자, 지금부터 보라고. 우리가 무조건 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공유물에 대한 공유물에 대한 공유 관계를 얘기해요. 공유물 지분 아니에요. 공유물이에요. 알겠죠? 공유관계, 이렇게 공유물에 대해서 공유관계다, 이렇게. 자, 보면 먼저 뭐냐면 사용하고 수익이 있어. 사용하고 수익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보존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관리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처분하고 뭐가 있어? 변경이 있다면 처분하고 변경, 이게 있단 말이죠. 사용수익, 보존, 관리, 처분, 변경,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용수익은 어떻게 한다? 각자가
그래서 그렇게 써있죠. 지분 비율로 어디를요? 공유물 어디? 공유물 전부를 이렇게 전부.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아파트죠. 아파트. 아파트는요 지분 비율로 사용해야 돼요. 아파트는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돼요. 아파트를 지분 비율로 사용하면 여러분요 30층 아파트예요. 할머니 30층 할머니요. 엘리베이터 지분이 얼마나 되겠어? 엘리베이터 지분이 새끼 발톱으로도 안 돼. 알겠죠? 그러니까요 지분 비례요 용도예요. 용도에 따라 이래야죠. 여기요 보존이죠. 보존은 누가 한다? 각자가요. 각자가 이렇게요. 근데 여기서 보존은 이렇게 하면 되고, 보존은 어떻게 하냐? 먼저요 각자가 하는데요. 각자가 여기 불법이죠. 불법 점유라든가 불법 그다음 무효 등기라든가 이 말이 있을 때 무조건 보존이야. 불법이다 무효다 이런 말. 그런데 보존은 누굴 위해서? 공유자 전원을 위해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하는 게 보존이고, 보존은 공유물을 보존하죠. 공유물을 보존하는 것은 현재 물건의 상태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거죠. 그럼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의 지분을, 그 사람의 지분이 3분의 2가 아니고 3분의 1이다. 한 사람의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해. 그것은 보존이다 아니다? 아니죠. 내가 지금 보존이 뭐가 보존이라고 했어? 물건을 관리하고 하는 게 물건의 현상을 유지하는 게 보존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의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존이다 아니다? 아니라니까요. 아시겠죠?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죠. 그럼 관리는 뭐를 얘기해요? 관리에는 여기서 지분 과반수가 있어야 돼. 그럼 공유자의 과반수, 그럼 큰일 나. 지분 과반수. 자, 두 번째는요 과반수죠. 과반수가 반대가 뭐죠? 소수예요. 소수는 얼마죠?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게 소수죠. 과반수는 얼마예요? 과반수는 3분의 2, 4분의 3, 5분의 3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과반수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소수하고 과반수만 알면 돼. 3분의 2, 4분의 3, 5분의 3 알겠죠? 그 다음에 2분의 1, 3분의 4분의 1은 뭐다? 소수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분이 과반수가 되고, 지분이 과반수면 어떻게 되냐? 점유할 수 있고요. 점유.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다? 임대할 수 있어. 임대. 점유하고 임대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여기는요 처분하고 변경으로 되어 있죠. 처분하고 변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처분 변경 한번 볼까요? 처분하고 변경하고 이렇게 보면요 처분은 뭐죠? 이런 봐봐. 공유대지. 갑하고 을하고 공유하는 대지에다 건물을 신축을 해. 신축. 공유하는 대지에다 건물을 신축을 해. 그럼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공유하는 대지에다 건물을 신축을 해. 이거 좀 무슨 행위라고 한다? 이걸 처분행위라고 하죠. 왜요? 공유하는 대지에다 건물을 신축하면 더 이상 이 땅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 한다? 처분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요 변경이죠. 변경은요 우리가 공유물을 나누는 것은 처분에 해당하죠. 그런데 공유물을 나누는 것이 물리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또 뭐에 해당한다? 변경에도 해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근데 봐봐요. 여러분요 이런 그 일요일날 공법 강의하는 선생님 있죠. 일요일날 이번 주 마지막으로 오셔서 강의하잖아요. 그분이 갑자기 질문이 뭐죠? 전화가 왔어요. 이거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용도 변경, 용도요. 상가 용도가 업무용 상가래요. 그게요. 업무용 상가인데 그것을 영업용 있죠. 영업용 상가로 바꾸려고 한대요. 용도를 바꾸려고 한대요. 그런데 공유자가 3명이래요. 그러면 몇 명이서 동의가 돼야 되냐? 그것이 그냥 용도 변경해가지고 그걸 공법쌤한테 물어봤나 봐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민법쌤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 공부한 사람이니까 용도 변경이니까, 용도 변경은 뭐죠? 어디에 나오죠? 공법이 나오죠. 그럼 공법쌤한테 질문했나 봐. 그래서 내가 그거는 공법쌤한테 물어볼 거 아니고 그건 민법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아무튼 뭐냐 빨리 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이러면요 용도를 변경하죠. 그럼 업무용이 영업용으로 바뀌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가 된다?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 얼굴이요. 그래서 그것은 누가 동의해서 돼? 전원의 동의를 해야죠. 그래서 전원해야 돼요. 이렇게. 그랬더니요 한 사람이 하면 두 사람이 하면 안 되니. 그래 한 사람이 반대하나 봐. 아무래도 무슨 알겠죠? 질문을 한 사람이 우리 두 사람이 하면 안 되냐 이렇게 하나 봐. 안 되죠? 공유를 변경할 때 어떻게 한다? 전원의 동의. 용도 변경 그래가지고 공법 아니에요. 알겠죠? 공법에서도 여러분요 변경할 수 있죠. 용도 변경. 근데 그 변경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공유자가 3사람이 바꾸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한다? 어떻게 했으면 바꾸냐 이 말이죠. 몇 명이 동의가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민법의 공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요. 여기서 이제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아. 위하고 밑은 어디냐? 보존하고 관리만 하면 돼요. 보존하고 관리. 그러니까 공유는 너무너무 간단한데 이제 잘못 이해하면 아주 어렵게 되죠. 갑의 지분이요 3분의 1이에요. 을의 지분이 3분의 2예요. 3분의 1은 뭐라고 그래? 3분의 1은 뭐라고 그래? 과반수죠. 과반수. 과반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수. 갑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갑의 동의 안 받죠? 이걸 뭐라 한다? 과반수다. 과반수. 과반수. 알겠죠? 갑의 동의 필요가 없죠? 갑의 동의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갑의 동의 필요 없이. 이게 아주 중요하죠. 알겠죠?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 할 수 있다? 임대하고 점유할 수 있어.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을이요. 이 땅 전부를 점유할 수 있어. 과반수인데. 3분의 2만 점유한 것이 아니고 전부를 점유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요. 이 갑은 이기요 손해요? 손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이 땅을 전부를 임대를 준다고 해봐. 그러면 90만 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해봐. 그런데 을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요. 을이 자기 몫이 얼마죠? 60만 원이고 그래서 을은 갑한테 얼마를 줘야 돼? 30만 원을 줘야 돼. 전부를 점유하는 것은 좋아. 그런데 갑한테 30만 원을 줘야 돼. 알겠죠? 그럼 만약에요, 이 을이요, 이 토지 전부를 이렇게 병한테 임대를 줘. 그럼 이걸 뭐란다? 임차인이죠. 임차인. 알겠죠? 전부죠. 임차인. 그러면 과반수하고 임대했으니까 적법점유다. 불법점유다. 이게 아주 중요해. 적법점유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 갑이 열받은 거예요. 왜요? 소수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고 자기 멋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자가 열받아가지고 뭐란다? 이 병한테 나한테 내 몫이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을 인도해달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3분의 1만큼요. 여기요 월세가 90만 원이 났어. 그럼 90만 원 나오면 이 병은요 을한테 3분의 1이니까 60만 원, 갑한테 30만 원 이렇게 줘야 된다. OX? 왜냐면 계약을 누가 하고 했어? 을하고만 했죠? 을한테만 차임지급 몸으로 부담해. 그러니까 을한테만 돈을 줘야지 갑하고는 계약한 적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요 90만 원보다 돈이죠. 돈은 어떻게 한다? 각자가 뭐만큼이다? 지분만큼 각자가. 그런데 이 사람이요 갑이 병한테 뭐란다? 30만 원 나한테 줘.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된다. 30만 원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요 이 갑의 입장에서는 열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받죠. 그러니까 이 갑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 갑은 뭐 한다? 이 갑은 공유물 뭐를 청구하거나 분할을 청구하든지. 분할. 알죠? 땅 분할해달라. 이렇게 청구하면 되죠. 알죠? 우리 분할합시다. 쫑 냅시다. 이렇게. 알겠죠? 그렇지 않고 뭘 하면 된다? 이 갑은 을한테 얼마요? 90만 원 가져갔죠? 90만 원 중에서 얼마를 달라간다? 30만 원. 3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든지 공유물 분할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죠.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또 뭘 한다? 지분을 뭐가든 지분을 매각하든지. 알겠죠?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서 해결할 거니까 지분 매각은 아니고 공유물 분할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뭘 하든지 돈을 30만 원 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 억울하지만 어떻게 하겠어? 알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갑한서도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뭐죠? 이 사람이 지금 소수인 갑이요. 그러면 이 사람이요 A하고 이런 임차인이요 A하고 이 사람이 소수가 A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체결할 수 있다입니다. 있다. 체결할 수 있다. 계약 자체는 체결할 수 있죠. 알죠?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계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계약 자체는 체결할 수 있지만 이 A는요 과반수 지분권자 을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결국 A는 을과의 관계에서는 적법점유다 불법점이다? 불법점이죠. 그래서 을이요 A한테 나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나가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렇지만은 계약 자체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단지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보면 갑의 지분이 얼마다? 3분의 1이고 을의 지분이 3분의 2다 이 말이죠. 3분의 2. 그럼 여기서 세 가지가 문제가 된다. 여기에요. 여기 병이죠. 병이 들어간다. 제3자죠. 제3자가요 여기서 불법점유하죠. 불법점유 이렇게. 자, 그럼 봐. 여기서 우리가요 공유자 중 1인. 공유자 중 1인 누구죠? 을이죠. 을 한 사람이죠. 3분의 여기 죄송해요. 얘가요 3분의 1이고요. 얘가요 3분의 2예요. 이렇게요. 3분의 1밖에 안 된 사람이 이 말이죠.
또는 여기 병이죠. 병 제3자죠. 제3자 이 말이죠. 여기 돈이죠. 돈은 이런 뭐가 있죠. 부당 이득하고 뭐가 있다. 손해배상이라고 한 것이 있잖아요. 부당 이득하고 손해배상 이렇게요. 자, 됐나요? 여기서 공유자 중 1인이죠. 그럼 공유자 중 1인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유자 중 1인이다.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럼 공유자 중 1인이 여기서 뭐를 한다? 이 사람이 등기를 했다 또는 점유를 했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이 제3자가 점유를 했다, 제3자가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이 돈은 어떻게 한다? 각자가 항상 뭐만큼? 지분 비율로, 각자가 항상 지분 비율로. 한번 볼까요? 이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해 가지고요 90만 원의 손해가 있어요. 90만 원의 손해, 90만 원의 손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각자가 얼마만큼이다? 지분 비율이죠. 그러니까 갑은 얼마나 청구한다? 60을, 을은 얼마나 청구한다? 30을 이렇게 청구해야지 갑이 을의 것까지 다 달라가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봐봐 여기요. 여기 이제 돈이 가는 것이고 이제 점유형 제3자가 이러면 점유하면 돼? 안 돼? 임대 말고 여기 봐봐. 제3자가요 을한테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제3자가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죠. 그러니까 이건 불법점이죠. 이런 불법점에서 불법이란 말이 딱 튀어나오죠. 그러면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불법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보존행위예요. 이런 보존행위는 누가 한다? 보존행위는 누가 한다? 각자가 전부의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각자가 전부. 이건 등기죠. 그럼 등기는 누가 한다? 등기도 제3자가 등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무슨 등기라고 그래? 제3자가 하면 무효등기라죠. 무효등기 불법점유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 보존행위. 누가? 각자가 어떻게? 전부 뭘 한다? 말소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말소 청구. 각자가 전부의 말소를 청구해. 여기요 각자가 전부의 반환을 청구하고 불법이면. 그러나 제3자가 점유나 제3자가 등기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요 문제는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이 사람의 지분이 지금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3분의 1이면 점유를 할 수 있어 없어? 3분의 1만큼 점유한다 못한다? 이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죠. 그러면 3분의 1만큼 점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점유 못하죠. 왜? 점유하려면 지분이 얼마가 있어야 돼? 과반수가 있어야 되죠. 그럼 적법이요 불법이요? 불법이죠. 불법 점유다. 불법 점유. 불법은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요? 보존이 튀어나와요. 보존행위는 누가 한다? 각자가 전부의 뭐를 청구한다? 반환을 청구한다. 각자가 전부. 알겠죠? 여기요. 지금 을이 지금 지분이 얼마죠? 3분의 1이죠. 그러면 3분의 1만큼 등기하면 돼야 안 돼요? 3분의 1만큼 등기하면 돼야 안 돼? 전부로 등기하면 돼야 안 돼? 3분의 1 아까 말했죠? 지분은 무조건 등기하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3분의 1만큼 등기 반드시 해야 돼. 알겠죠? 그런데요 전부로 등기하면 돼야 안 돼요? 전부로 등기하면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고 전부 속에는 얼마가 들어있죠? 3분의 1이 들어있죠? 3분의 1은 유효고 3분의 2만 무효가 등기해야 돼. 무효. 그럼 무효란 말이 나오면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 보존행위 누가 한다? 각자가 얼마나 말소 청구한다? 3분의 2 말소를 청구해. 다른 데는 다 전부인데 등기만큼은 그 사람의 지분을 빼고 말소를 해. 여러분 왜요? 우리는 각자 뭐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분은 반드시 등기라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요 시험에 나올 때 뭐라고 나오냐? 갑의 지분이 3분의 2, 을의 지분이 3분의 1인데 을이 전부를 점유해 등기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3분의 1을 제외하고 나머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OX? O죠. 두 번째, 갑은 을에게 자신의 지분만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OX. 자, 갑의 지분 3분의 2, 을의 지분 3분의 1인데 을이 전부를 등기해서 갑은 을에게 자신의 지분만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OX. O가 되죠. O. 왜요? 갑의 지분 빼고 말소하냐. 갑의 지분만큼 말소를 해야죠. 빼고 하면 안 되죠. 왜요? 전부 속에는 을의 지분이 얼마가 들어있어? 3분의 1이 들어있으니까 3분의 1 빼고 말소해달라고 하죠. 3분의 1 빼면 얼마예요? 3분의 2죠. 3분의 2가 누구 거예요? 갑의 거죠. 그러니까 갑은 자신의 지분만큼 말소를 청구한다. 그 말이나 을의 지분을 제외하고 말소를 청구한단 말이야.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뭐 하지 마. 알겠죠? 이러죠? 어렵게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갑의 지분 얼마죠? 3분의 2죠. 그러니까 갑은 3분의 2의 말소를 청구한다. 알겠죠? 누구 얼마를 빼고? 3분의 1 빼고 말소 청구한다. 그 말 똑같은 말이잖아요. 3분의 1을 제외하고 을의 지분을 제외하고 말소 청구한단 말이나 갑의 지분만큼 말소를 청구한단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알겠죠? 얼마를 말소한단 말이다? 갑 3분의 2를 말소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는데 법조문을 먼저 정리해. 법조문요 263조. 263조 봤어요? 자, 보면 거기 뭐라 나왔죠? 공유 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처분이죠. 공유자는 줄과 지분을 처분, 지분이에요. 지분을 처분인데 써 타 공유자 동의 없이, 타 공유자 동의 없이 처분해. 타 공유자 동의 없이 했어요. 공유물 전부 줄고 전부, 지분의 비율 줄고, 사용 수익 줄고. 264조는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다른 공유자의 처분 줄고 변경 못한다. 처분 변경 못하죠. 처분에다 써 공유 대지 위에, 공유 대지 위에 건물 신축. 공유 대지 위에다가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무슨 행위라고 그래? 처분행위. 처분행위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란 말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란 말은 전원의 동의 없이 이 말이죠. 처분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공유물의 관리죠. 관리 동그라미.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 줄고 거기다가 공유자 그러면 큰일 나. 지분에다가 동그라미 해야 돼. 공유, 그래 시험에 항상 공유자의 과반수라고 나온다고. 뭐의 과반수다? 지분의 과반수. 지분. 그 다음에 보존행위는 뭐다? 보존을 써. 거기다가 뭐라 쓰냐? 각자죠. 보존에다가 무효 등기, 불법 점유 이렇게요. 무효 등기나 불법 점유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그것은 무슨 행위라고 한다? 보존행위다 이 말이죠. 보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요,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 잠깐요. 사례 문제 한번 봐. 어디를 보냐? 222페이지요. 문제집 222. 여러분, 문제집 222페이지 봤어요? 봤어? 그럼 맨 밑에 한번 봐봐요. 297 봤죠? 297 한번 보시면, 이런 거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갑은 5분의 3이죠? 딱 그것만요. 5분의 3이란 말 동그라미요. 그걸 뭐라 한다? 과반수예요. 과반수. 1번 갑이 을과 협의 없이. 협의 봐봐요. 우리가 과반수는 협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동의 없이 병에게 임대, 병에게 임대, 적법이죠. 적법. 그럼 을은 병한테요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도 마찬가지로 병에게 임대. 그럼 병은요 을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상당액을 을에게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누구한테만 좋은된다? 갑한테. 그럼 을은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 갑에게 써요. 을은 갑에게 청구 이래야지. 을은 갑에게 청구. 병이 을한테 반환한 것이 아니고 갑이 을에게 청구해야 된다. 아니 먼저 을이 갑에게 청구해야 된다 이 말이죠. 3번 을이 갑과 협의 없이 X 토지를 병에게 임대하지. 임대 줄고 계약 자체는 유효하나 갑에게 대항 X. 갑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갑에게. 그러니까 갑은 병에게 토지의 인도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4번은요 을은 갑과 협의 없이 X 토지 면적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줄고 배타적으로 사용수익.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이란 말이 점유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을의 지분은 얼마죠? 5분의 2죠. 과반수다 소수다? 소수죠. 소수는 점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점유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죠. 자, 5번은요 갑이 X 토지 전부를 을의 동의 없이 매도했죠. 토지 전부를 갑이요 을의 동의 없이 매도했죠. 매수인 명의로 등기를 해줬죠.
매수인한테 다 등기해줬죠. 그런데 갑의 지분은 얼마죠? 5분의 3이죠. 그럼 등기를 다 해줬으면 매수인은 얼마의 등기만 유효이다? 5분의 3. 갑의 것만 유효죠. 얼마가 무효다? 5분의 2.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이다. 알겠죠? 써. 을은 자신의 지분만큼 말소 청구. 을은 자신의 지분만큼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말소 청구 이렇게. 그럼 지금 됐나요? 됐어요? 자, 300번 한번 봐봐요. 갑하고 을하고 각각 2분의 1씩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2분의 1씩 가지고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과반수가 있다 없다? 없죠. 1번 갑의 지분에 대해서 제3자 명의로 줄고요. 원인 무효 등기. 누구 지분이냐? 갑의 지분 줄고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 등기. 그럼 여기서 침해를 받은 사람은 을이 침해받았어요? 갑이 침해받았어요? 갑이죠. 그러니까요, 갑이 말소 청구해야지 을은 말소 청구 못해요. 알겠죠? 이런 봐봐. 여기 지금 내가 몇 번 얘기하죠 지금. 여기 지금 뭐 얘기하는 거다? 공유물에 대해서 보존하는 거죠. 공유물. 여기 지금 뭐예요? 지분이잖아요. 지분. 공유물이 아니고 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의 지분이 침해당했죠? 갑의 지분. 그러니까 누가 침해를 해야 방해해야 돼? 방해 배제해야 돼? 갑이 해야 되는 거죠. 을이 할 수 없어. 만약에요, 공유물, 물건을 누가 침해했다 그러면 갑이 하든 을이 하든 관계없죠. 그럼 지금 뭐가 침해를 받았어? 지분. 지분은 누가 한다? 각자가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지분은. 2번은요,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단독으로 소유한다. 갑이 지금 지분 2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단독으로 사용 줄고, 그 말은 뭐다? 점유다 말이죠. 점유. 점유는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죠. 왜요? 지분이 얼마니까? 과반수가 아니니까. 그러면 을은요, 보존행위로서 나오죠. 전부 동남이, 반환 동남이, 청구 동남이, 전부 반환 청구하죠. 보존. 3번은요, 갑과 을이 X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줄고요. 특정 부분을 구분 줄고, 구분 동그라미. 그 다음 바로 옆에 소유 동그라미. 공유 등기했다. 공유 동그라미. 그러면요, 갑 자신이 구분 소유하는 지상의 건물을 신축. 그러면 갑이요, 자신의 특정 부분 위에 건물을 신축했죠. 그러면 자기 땅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철거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번요, 갑이 을의 동의 없이 2분의 1을 배타적으로 사용 된다 안 된다? 안 돼. 2분의 1이고 전부가 절대로 안 돼. 무슨 점이다? 이것을 배타적으로 사용을 점유라고 그래요. 불법 점유예요. 그러면 을은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반환 청구. 반환 청구할 수 있어. 그럼 지금 여기는 반환 청구하죠. 지금 뭐라 나왔죠? 부당이득이죠. 부당이득은 언제나 뭐대로다? 지분 비율. 지분 비율로 부당이득 청구하든지 또는 반환 청구하든지 둘 중 하나. 자, 5번은요, 제3자가 권한 없이 자기 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이 있다는 했죠. 제3자가 자기 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이 있다는 했죠. 갑은 공유물의 무슨 행위로서? 보존 행위로서 원인 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OX 제3자. 봐봐 여기. 제3자가 등기하면 무조건 무효죠. 무효란 말은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된다? 보존. 보존은 뭐다? 각자가 전부의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보존. 아시겠죠?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그럼요, 공유에 관한 것을 페이지요, 여러분요, 323. 323이요. 323번 230페이지 323번 했어요? 그러면 갑을 병이죠.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이죠?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이죠? 그럼 여기 어떻게 돼요? 갑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X토지 5분의 3에 해당하는 부분에 건물을 신축, OX 건물 신축 줄고, 건물 신축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처분행위. 처분 230페이지 323번 처분행위죠. 어떻게 해야 돼? 전원의 동의. 그래서 5분의 3만큼 건물 신축 된다 안 된다? 안 돼. 2번 을이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X토지 5분의 1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주차적으로 줄고 배타적으로 사용을 점유라고 그래. 점유. 을의 지분 얼마?
5분의 2, 5분의 1. 가반수 소수. 점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베타를 사용하면 불법점이죠. 불법점이니까 병은 단독으로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병은 동그라미 각자 이 말이에요. 각자. 자, 3번은요. 무명의로 X 토지 전부에 대해서 원인모에 등기가 됐죠. 무명의로. 무가 누구죠? 갑을병이 아니죠. 이걸 제3자라고 그래. 제3자의 등기를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니까 전부 각자가 전부의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병은 이 말은 각자 이 말이죠. 4번 갑이 공유 지분을 포기 줄고 상속인 없이 사망 줄고 그러면 갑의 지분은요 을하고 병한테 가죠. 그래서 을하고 병이 각각 얼마씩 된다? 2분의 1, 2분의 1이 돼. 알겠죠? 을하고 병은 이제. 5번요 정이 X 토지 전부를 정 누구죠? 제3자죠. 불법점이죠. 불법점이면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 보존행위죠. 보존행위는 누가 한다? 각자 전부의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봐봐요. 우리가 뭘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떠나가지고 일단 우리가 이제 이 문제가 딱 나오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걸 봐야 되겠죠. 알겠죠? 이게 바로 공유자 간의 문제인지 제3자에 관한 문제인지 돈에 관한 문제인지 이것만 몇 개만 딱 보면 끝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을 봐봐요. 우리가 공유물 분할은 먼저 협의상 분할을 해요. 협의상 분할. 협의가 안 될 때 무슨 분할을 한다? 재판상 분할을 해. 자, 봐봐요. 이것을 우리 뭐한다? 이것을 공유물 분할이라고 하죠. 공유물 분할이라고 하잖아요. 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몇 년의 범위 안에서 5년의 범위 안에서 분할 금지 특약, 분할 금지 특약을 할 수 있고 이 분할 금지 특약은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돼. 그래서 분할 금지 특약을 하고 등기를 해야 돼. 몇 년의 범위 안에서요? 5년의 범위 안에서 다시 뭘 할 수 있다? 연장을 할 수 있어. 5년의 범위 안에서 다시 연장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협의상 분할이죠? 그러면 협의상 분할은 무슨 분할이 있다? 협의상 분할은 무슨 분할이 있어? 먼저 현물 분할이 있어. 현물 분할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분할이다? 대금 분할이 있고 대금 분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가격 배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현물 분할이 뭐예요? 그냥 뚝 써는 거죠. 두부 썰듯이 여기 갑 여기 을 이렇게. 대금 분할은 뭐예요? 대금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져.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돈으로 줘. 대금이니까 매매죠. 매매니까 제3자가 가죠. 제3자. 그리고 갑하고 을이 돈으로 나눠 가죠. 가격 배상은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사. 그리고 나머지한테 돈으로 줘. 이렇게. 그러니까 가격 배상은 뭐하고 똑같아요? 매매하고 똑같죠. 매매는 여러분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는요. 이 땅을 교환하고 똑같죠. 교환이니까 교환도 계약이죠.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협의상 분할은 등기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자니까 원래 소급표가 있다 없다? 소급표가 있어 없어? 없죠. 근데 봐봐요 여기 중요하죠. 협의가 안 될 때 재판을 해. 그럼 협의가 이미 되면은요 절대로 재판상 분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재판상 분할은 어떻게 한다? 먼저요 현물 분할을 해. 현물 분할을 하고요. 현물로 분할할 수 없을 때 그 다음에 뭘 한다? 경매를 해. 그럼 경매를 뭐라 한다? 경매를 대금 분할이다 이렇게 얘기해. 경매를 뭐라 한다? 대금 분할 이렇게 경매. 그래서 먼저 현물 분할하고 그 다음에 경매 대금 분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봐봐요. 이거 지금 무슨 분할이다? 현물 분할이다. 현물이요. 그럼 현물 분할하고 안 되면 경매하죠. 그런데 이 재판상 분할할 때는 판결로 나온 경우 있고 조정으로 된 경우 있어. 판결로 나오면 그것을 뭐라 한다? 형성 판결이죠. 그럼 형성 판결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도 소유자가 돼. 그럼 만약에 조정이 수립되다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소송 중에 상호 양보를 해서 합의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조정이 되면 뭘 한다?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알겠죠? 이렇게요. 이게 이제 재판상 분할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토지를 분할을 했잖아요. 분할을 했어. 이렇게 분할하면 어떻게 한다? 지분의 비율,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져. 담보 책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알겠죠? 지분 비율로 매도와 동의는 봐봐요. 만약에요 갑하고 을이라는 사람이요 이 땅을요 병한테 팔았어. 그런데 병의 지분이 3분의 2가 돼가지고 병이 A라는 사람한테 임대를 줬단 말이에요. 임대를 줬는데 그 사람을 내 보내기로 했는데 병이 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병은 자신의 지분 비율로 담보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지금.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지금 보면 갑의 지분이 3분의 2예요 3분의 2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에 여기요 A가요 저당을 잡아요. 저당권 1억을 빌려주고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죠? 첫 번째 지분에도 뭐를 잡을 수 있다? 저당을 잡을 수 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럼 여기서 불가분성이죠. 그럼 이러면 지분 봐봐. 지분은 공유물 전부 위에 얼마만큼 미치죠? 3분의 1만큼. 그러면 이 저당권도 돈 1억 다 받을 때까지 공유물 전부 위에 돈 다 받을 때까지 얼마만큼 미친다? 3분의 1. 그런데 돈도 받지 않았는데 토지가 분할이 된 거예요. 토지가 분할이 돼서 갑은 3분의 1을 가져가고 을이 3분의 2가 된 거예요. 3분의 1이 된 거예요. 갑이 3분의 2. 그러면요 이 A의 저당권은요 분할받은 분할물 위로 집중된다. OX 집중된다. OX X죠. 그럼 어떻게 된다? 공유물 어디? 전부 위에 얼마만큼 미친다? 3분의 1만큼. 전부 위에 3분의 1만큼 미친다 이 말이야. 전부 위에 3분의 1만큼 미친다. 전부 위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알죠? 이것을 얘기해요. 이렇게 이것을 분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협의상 분할 이렇게 됐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할에 관한 것은 여러분 문제 230페이지 한번 보세요. 230페이지 여기 230페이지 보면 326번이라고 나오나요? 326 나와요? 거기 보면은 326번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줄곧 지분의 비율 담보 책임을 진다. 맨 끝에요. 그럼 대금 분할이죠. 대금이란 게 뭐예요? 제3자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금 분할의 경우 공유자들은 공유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지고요. 그 다음에 3번은요 공유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그 지분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해당 공유자가 저당 채무자이므로 특별한 협의가 없는 한 줄곧 분할물 위로 집중된다. OX, X 써요. 공유물 전부 위에 지분 비율로 미친다 이렇게. 지분 비율로 미친다 이렇게. 자 4번은요 공유자 중 1인이죠. 공유자 중 1인 또는 소인 소유의 건물이 있는 공유 대지를 분할하여 대지의 소유권이 공유에서 단독으로 바뀌었다. 그럼 여러분 봐봐요. 공유자 중 1인 또는 소인 소유 건물이 있는 공유 대지를 분할하여 공유에서 단독 소유를 줄고요 단독 소유로 바뀌었다. 맨 끝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을 한다. 자 여러분요 여기 봐요. 우리가 그러면 공유에서 있죠. 공유에서 법정 지상권이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 신축했다. 법정 지상권 안 되죠. 지분만 처분했다. 안 된다. 좀 이따 다음 시간에 해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여기는 좀 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어떻게 암기하면 되냐? 이렇게 암기하면 돼요. 여러분 봐봐요.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공유하는데 건물은 공유죠. 갑이 단독 소유죠. 여기는 이렇게요. 갑하고 을이 공유하는 대지 위에 갑이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요 이 토지가 뭐가 됐다? 경매가 됐어. 경매가 돼서 여기 병이죠. 병이요 단독 소유 이렇게 대지를 단독 소유예요. 여기요 이 토지가요 분할이 돼요. 분할이 돼서 여기요 을 있죠. 여기 을이요 단독 소유가 돼. 을이요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그러면 여기는요 이 건물 누구죠? 갑이죠. 이 건물 누구죠? 갑하고 을이죠. 갑하고 을하고 여기 갑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해요. 왜요? 지금 여기 보면 단독 대지 위에 건물을 공유하고 있죠. 그러면 사실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똑같다고 본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경매가 돼가지고 병이 단독 소유했다 이 말이죠. 여기 봐봐요. 공유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반수의 동의예요? 전원의 동의예요? 그러니까요 을이 동의를 했으니까 건물이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건물이 된 걸 알면서 을이요 공유물을 분할해서 자기가 이 땅 전부를 단독으로 소유했다 이 말이죠. 을이. 그럼 건물의 존재를 뭐한다? 인정한다 이 말이죠.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골치 아프니까 뭘 한다? 대지가 분할되거나 경매로 인해서 대지가 분할이나 경매되어 단독 소유로 바뀐 경우, 단독 소유 법정 이상권이 뭐가 된다? 인정된다. 대지가 분할되거나 경매되어 단독 소유로 바뀌면 법정 이상권이 성립한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요. 공유자 1인 또는 소인 소유 건물이 있는 공유 대지를 분할하여 대지의 소유권이 뭐로 바뀌었다? 공유에서 단독 소유. 그럼 법정 이상권을 뭐 한다? 취득한다. 5번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러면 토지 지분만 점유해. 지분만 아까 뭐라 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돼. 지분만 점유하면 법정 이상권 성립이 부정된다 이 말이죠. 부정 이렇게 알겠죠? 이 두 가지는요 지금 4번하고 5번은 우리가 좀 이따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법정 이상권 하죠. 그때 바로 그냥 알 수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자, 다음에 328번을 봐봐요. 공유물 분할이죠. 1번 분할 협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 등기의 협의를 봐봐. 여기 아까 말했죠. 아까 우리 분할할 때 협의상 분할이 되면 더 이상 재판상 분할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거기 뭐라 나왔죠? 협의가 성립. 그럼 바로 밑에요. 소를 제기할 수가 없어. 재판상 분할은 절대로 못해. 협의가 되면은. 알겠죠? 2번요. 현물 분할의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에게 지분 비율로 분할하고 일부만을 공유로 남기는 방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현물 분할을 할 때는요 일단 공유자 전원에게 지분 비율로 분할해야 되는 것은 맞죠. 그런데요 일부만을 공유로 남기는 방법도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분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유로 남을 수 있다. 써봐. 분할을 원하지 않은 경우 공유로 남을 수 있다. 3번은요 공유물 분할은 무슨 분할 원칙이다? 재판상. 4번은요 공유물의 분할 시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지분의 비율과 관계없이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틀렸죠. 우리가 아까 분할하면 뭐의 비율로?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죠. 5번 재판상 분할에 하여 현물 분할하죠. 분할 부분의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줄고 가부족을 금전으로 조정할 수가 있죠. 이런 말이요. 우리가 분할하다 보니까 하나는 맹지가 되고 하나는 맹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땅이 어디가 더 비싸요? 맹지 아닌 데가 비싸죠. 그러니까 맹지인 사람한테 돈을 좀 더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죠. 그걸 지금 경제적 과부족을 금전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공유물 분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있다요. 우리가 오후에 문제를 한번 풀면 되니까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뭘 보냐면 법정 이상권을 먼저 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요 오늘 뭐라고 몇 번? 1번? 1번이 맞냐고 틀리냐고? 3번이요? 3번은 공유물 분할은 재판상 분할이 원칙이 아니고 현물 분할이 원칙이에요. 현물 아까 있잖아요. 현물 분할 원칙이고 공유물 분할은 협의상 분할이 원칙이고 협의가 안 된 때 재판상 분할을 해요. 재판상 분할은 현물 분할 원칙이고 현물이 안 될 때 뭘 한다? 뭐죠? 경매를 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봐봐요. 저 3번 안 했어요? 자 먼저 협의상 분할하고 아까 말했잖아요. 협의가 안 될 때 뭘 한다? 재판상 분할을 해요. 협의가 안 될 때. 그 다음에 재판상 분할은 어떻게 해요? 재판상 분할은 무슨 분할이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현물 분할이 원칙이에요. 현물 분할이 안 될 때 뭘 한다? 경매를 해요. 그러니까 협의상 분할이 원칙이고 재판상 분할이 나중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여기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 빠졌어. 어디냐면 한 장 더 넘겨요. 한 장 더 넘기면 여러분 그거 뭐라 나왔죠? 108페이지 보면 맨 위에요. 참고라고 돼 있나요? 오른쪽이요? 참고 돼 있어요? 자 거기 다른 건 다 봐봐. 말을 그냥 들으면 절대 안 돼. 두 번째 봐봐. 지분권이죠. 참고 맨 오른쪽 보고 있어요? 이 강의 노트 108페이지 공유 관계죠. 이런 관계를 혼자서 관계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전원이에요. 지분권은요 각자예요. 지분을 처분할 때는 각자예요. 공유물을 처분할 때는 전원이에요. 분할 청구는 각자가 해. 협의는 전원이에요. 근데 그 위에다 하나 더 써. 뭐라고 쓰냐? 여기 봐봐. 합유지분 처분, 합유물 처분, 합유지분 처분, 합유물 처분, 전원 동의 이렇게.
전원동의 전원동. 합유 지분, 합유 지분처분, 합유 물처분. 아까 합유 지분하고 합유 물은 둘 다 전원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빠져 있다고. 합유 지분처분, 합유 물처분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공유관계 봐봐. 공유관계 4번에 그 옆에 바로 공유관계 보면 보존행위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봐봐. 두 번째 각자. 두 번째 각자 뭐라고 돼 있죠? 전부 뭐라고 돼 있어? 말소가 아니고 전부 반환 청구야. 왜냐면 불법 점유니까. 불법 점유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소 청구 그러면 안 되고 무슨 청구를 해야 돼?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청구로 돼 있어? 지금 말소 청구로 돼 있죠. 아니 지금 4번에 공유관계 보면 보존 박스 3개 돼 있죠. 가운데 박스에 보존이죠. 거기 보존은 말소 청구가 아니고 반환 청구라고 해. 불법 점유하고 있으니까. 불법 점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잠깐 쉬었다요. 어디를 볼 것이냐? 뭐죠? 법정지상권을 먼저 볼 거예요. 법정지상. 그래서 100페이지요. 114를 펴시고 114 그 다음에요 맨 뒤에요 118을 보고 그 다음에 할 거예요. 114, 118 이렇게 됐죠 지금?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